여러분, 달걀 프라이 자주 드시나요? 달걀 프라이에 들기름을 넣어도 되냐고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면서 동시에 달걀 프라이를 해 먹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세현 알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짜잔! 오늘 저의 도시락인데요. 김치볶음밥과 달걀 프라이입니다. 이 달걀에 대한 칭찬을 잠시 하자면은 영양소와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일단 단백질 함유량이 높고요. 또 단백질 흡수율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하신 저희 어머니께 매일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때 이 달걀 노른자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해서 달걀 섭취를 꺼려 하시거나 또 달걀 먹을 때 노른자 쏙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합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이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이 걱정된다면은 달걀이 아니라 오히려 프라이를 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에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식용유에 열이 가해지면은요, 기름이 변성되면서 혈관병, 심장병의 주범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쉽게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 사용한 기름으로 여러 번 튀기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몸에 좋은 기름이라 하더라도 기름은 지방입니다. 1g당 9칼로리이기 때문에 같은 분피당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칼로리가 배가 되는데요. 식용유 한 스푼을 약 한 8g이라고 하면은 72칼로리. 그러니까 밥 3분의 1공기에 맞먹는 칼로리입니다. 그런데 계란 프라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식용유를 조금 쓰는 게 아니라 거의 한 3스푼 이상 들쩍지근하게 해서 튀김 수준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되면은 기름만 해서 벌써 밥 한 공기의 칼로리에 해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저처럼 이렇게 볶음밥과 같이 먹는 경우에는 기름 사용량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따라서 달걀 프라이를 할 때에는 기름은 최대한 산화가 덜 되게 웬만하면 적은 양으로 사용해서 드시는 것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습니다. 그래서 달걀 프라이를 할 때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식용유가 바로 이 들기름입니다. 이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낮추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신선하게 먹는 것은 너무나 고소해라. 너무나 좋은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발연점, 즉 기름이 타기 시작하는 온도가 160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가열하면 금방 산패가 진행이 돼요. 산패한 기름은 독이나 다름이 없죠. 따라서 달걀 프라이를 비롯한 볶음, 튀김 같은 기름 요리를 할 때는 발연점이 비교적 높은 콩기름, 포도씨유, 현미유 같은 기름을 사용해야 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름 사용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꼭 넣어주세요. 바로 물입니다. 아니 프라이에 물을 넣는다고 하고 놀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방법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프라이팬을 예열을 하고요. 이 프라이팬에 기름을 부어준 후에 키친타올로 닦아내세요. 그냥 코팅만 한다는 느낌으로 싹 다 닦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스레인지를 약불로 조절하고 계란을 프라이팬에 부어줄게요. 살짝 익은 뒤에 물을 한두 스푼 넣은 후에 뚜껑을 닫아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물이 끓을 때 생기는 수증기의 힘으로 달걀이 익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식용유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면서 달걀 프라이를 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볶음밥과 함께 먹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완성된 달걀 프라이 위에 이것을 꼭 추가해 주세요. 아까 제가 가열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들기름입니다. 이 들기름은 오메가3가 가장 풍부한 기름인데요. 열을 가하면 이 오메가3가 다 파괴가 돼요. 그런데 생으로 먹으면 그대로 다 흡수할 수가 있어서 콜레스테롤 관리, 고지혈증 관리,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들기름이 좋다고 해서 그냥 아침에 한 스푼씩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달걀과 같이 해서 먹으면 달걀 안에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를 도우면서 그러면서 또 오메가3는 풍부한 오메가3 달걀 프라이가 됩니다. 우리만큼 달걀 요리를 많이 먹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중국 농업대학교 식품과학원 연구팀에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장에 가장 좋은 달걀 조리법으로 1위를 삶은 달걀, 2위는 물수란, 3위는 달걀찜, 4위는 달걀 프라이로 순위를 매겼고요. 또 단백질 흡수율이 좋은 순위로는 1위가 역시 삶은 달걀, 2위는 달걀 프라이, 3위는 달걀 스크럼블, 4위는 달걀찜으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비타민 소실이 가장 적은 조리법 또한 삶은 달걀이어서 여러 가지 달걀 조리법 중에서는 삶은 달걀을 가장 추천드려요. 그리고 참고로 구운 달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운 달걀은 비교적 조리 시간이 좀 길어지잖아요. 달걀도 역시 조리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영양소 파괴가 많아지기 때문에 구운 달걀보다는 삶은 달걀이 더 낫습니다. 그렇지만 365일 내내 삶은 달걀만 먹는 것은 너무나 지겹잖아요. 그래서 저는 달걀을 매일 하루에 2개씩 먹되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다채롭게 조리해서 드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기름을 사용해서 달걀 조리를 할 경우에는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조리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 달걀 섭취 시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달걀은 정말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예전에 보면 목소리가 안 나올 때 달걀 턱 깨가지고 쪽 빨아먹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정말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세균 감염의 위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익힌 달걀의 경우에는 단백질의 91%를 소화할 수 있을 때 날달걀인 경우에는 51%밖에 소화 흡수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달걀이 날것일 때는 큰 단백질 화합물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로 꼬여 있다가 열이 가해지면은 단백질 형태를 유지하는 결합이 깨지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인데요. 단백질이 아무리 풍부해도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면 의미가 없겠죠. 또한 달걀 노른자에는 이 모발 그리고 손톱,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오틴이라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달걀 흰자 안에 있는 아비틴이라는 성분과 탁 결합을 하면은 체내에서 이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달걀에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 아비틴이라는 성분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이 비오틴이라는 좋은 성분도 오롯이 다 흡수해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 내용을 거꾸로 정리하면은 달걀을 먹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날달걀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 달걀 조리법 중에서는 삶은 달걀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걀 프라이를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달걀 프라이를 할 때는 기름은 닦아내고 물을 꼭 넣어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완성된 달걀 프라이 위에는 들기름을 살짝 부어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들 있잖아요. 콩기름, 올리브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아보카도유 등 어떤 기름을 어떤 요리에 사용하면 좋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좋은 식습관 많이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